14형 게이밍 노트북 하면 가장 많이 소개가 되는 제품 중 하나,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가 가장 높은 제품 중 하나, 컴퓨텍스 2022 AMD 부스에서 가장 많이 소개가 됐던 제품은 커세어 보이저 노트북이에요. 야, 커세어 노트북 갖고 싶다. 야. 네, 오늘은 에이수스에서 내놓은 14형 컴팩트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 ROG 제피러스 G14 2022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렛츠 기릿.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은 앞서 소개했듯이 에이수스 ROG G14에 대한 영상이에요. 가장 높은 사양의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게 라데온 6800S 그리고 라이젠 6900HS 또 DDR5 32GB 1TB 조합이거든요. 야, 이거 가격 봐라 이 진짜 미쳤습니다. 예. 딱 봐도 가격 대비 성능을 극적으로 높인 노트북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최고 사양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 하나가 G14의 명성을 최고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만족합니다. 마감, 무게, 크기, 거기에 화려함까지 보자마자 우와, ROG G14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건 매니아들입니다. 일반인들은 맥북, 삼성, LG 아니면은 브랜드 거의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와, 저게 뭐야?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애니메매틱스 덕분일 건데요. 아머리 크리에이트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로그인을 하면 더욱 많은 애니메이션 설정이 가능해요. 일단 여기에서 눈이 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크기는 14형이라 일반적인 15.6형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크기에서 오는 장점은 있습니다. 또한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 무게에서도 엄청난 이점이 생기죠. 거기에 색상도 흰색이라 이쁘장한데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마감까지도 수준급입니다. 제가 이리저리 둘러보고 외관에 대해서 평가를 좀 박하게 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못 찾겠습니다. 원리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취소하겠습니다. 원리도 못 찾겠는데요. 그만큼 외관에 있어서는 제 기준에서도 만족을 하고요.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디자인과 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형 크기, QHD 해상도, 120Hz, 16대 10 비율, 500니트, 180도 지원 힌지, 컴팩트 제품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스펙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리뷰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사격대는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에이수스가 저가형만 아니라면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초기 감마는 2.2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색상 정확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색상을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표하는 정확성이 굉장히 수준급인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대 화면 밝기가 실제 스펙시트와 비교 시에 대략 50니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충분히 환경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런 걸 오차 범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솔직히 오차 범위를 넘긴 했습니다. 10%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면 에이수스 선 시계 넘은 거죠. 그 밖에도 작년 버전엔 없던 웹캠이 있다든지 화면을 180도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소소한 업그레이드도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선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트도 만족스러워요. 굳이 아쉬운 걸 찾자면 타입 A가 3개가 아니라는 건데 이미 다른 구성이 충분히 만족스럽거든요. DP 연결도 가능한 타입 C 2개도 보이고요. 특히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보이잖아요. 타입 A를 버리고 여러 곳에서 쓰이는 타입 C와 SD카드 슬롯을 취했다고 하면 내 머릿속엔 포트, 딜교, 선공적 이제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 부분입니다. 260만원이 훌쩍 넘는 하이엔드 노트북인데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는데 PCI 3.0 최고 속도는 좀 그렇죠. 이런 거는 진짜 의지가 없는 겁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와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는 먹스 온과 오프일 때 CPU 성능이 살짝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큰 차이는 아니고요. 지포스로 따지면 대략 RTX 3070 100W? 후하게 보면 120W 요 정도 사이의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대벤치 R23으로 확인을 해보면 램브란트 라이젠 6900HS는 절전형 모바일 칩셋이잖아요. 그럼에도 5800H보다는 10% 정도 성능 향상이 있고요. 6800H하고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소비 전력이 낮아진 걸 감안하면은 꽤나 괜찮은 성능인 거죠. 포르자 호라이즌 5는 QHD 풀옵션에서 65프레임, 배그의 경우는 QHD에서 90프레임이 조금 넘어가고요. 위쳐3도 QHD 기준 60에서 70프레임 사이, 디아2 레저렉션은 마을에서 100프레임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크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성능은 정말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풀 HD로 가면 당연히 더 높은 프레임이 측정되겠죠. 디스플레이가 120Hz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FPS 장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비되는 전력도 90W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전력 소모 부분에서도 살짝 이득이 있기도 합니다. 네, 살짝요. 한 꼬집 정도. 반대로 온도를 확인해보면 정말 아쉬운데요. 아무리 잘 만들었다곤 하지만 게임을 하게 되면
CPU, GPU가 9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발열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높은 온도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질만 하고요. 높아진 온도만큼 상판도 뜨끈뜨끈합니다. 물론 타이핑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발열이 많은 제품이구나 이런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휴대성을 챙기다 보니 쿨러나 히트파이프를 있는 대로 넣을 수는 없었을 거잖아요. 리퀴드 서머를 사용했다곤 하지만 15형이나 17형에 비해서는 쿨링 시스템 크기가 아쉬울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고 사양인 만큼 G14 2022년형 중 낮은 체급의 라데온으로 가거나 지포스 쪽으로 간다면 온도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M.2 슬롯은 한 개가 있고요. 온보드로 램 하나 박혀 있고 슬롯 한 개로 램 추가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 노트북은 온보드 16GB, 확장 16GB인 거고 이것보다 낮은 제품은 8GB, 8GB 요 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16GB만 돼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배그에서 5에서 10프레임 정도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라데온 최적화 문제, 게임 자체의 문제, 개똥망 발적화로 유명한 배그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 배그 플레이를 할 때 순간의 그 스터터링을 아주 예민한 분들이라면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만 제외한다면 작은 크기에서 체감되는 퍼포먼스는 그 어떤 제품을 가져와도 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옆 테이블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키도 작아, 얼굴도 서대 보여.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런데 자세히 보니 파퀴아우네. 미안합니다 수준인 거죠. 배터리는 옵션에 따라서 많이 갈려요. 매번 테스트하는 조건에서 비교를 해보면 외장 그래픽을 켠 상태인 먹스오프에선 대략 3시간 23분, 외장 그래픽을 죽이고 사용하는 먹스온 에코모드에선 6시간 2분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비슷한 성능을 내는 하이엔드급 노트북과 비교해보면 옵션에 따라 대략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더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보다 체급이 낮은 G14 2021년형 제품들보다는 배터리는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RTX 3060을 탑재한 G14 2021 제품이 더 오래 갔으니까요. 물론 주변 환경, 디스플레이 해상도,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배터리 타임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10에서 90% 구간까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충전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전혀 없을 듯 하고요. 스피커도 무난하니 영상이나 음악을 감상하기에도 적당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250만원이 훌쩍 넘는 제품이니까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ROG G14 2022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우선 가격에 엄청난 민감도를 보이는 분들은 아닙니다. 가격보다는 성능을 우선하는 분들이 구매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능엔 휴대성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14만의 독보적인 소비층이 생겨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죠. 레이저 블레이드 14도 그렇고요. 에이서 스위프트도 있지만 레이저는 슈퍼초 울트라 하이엔드 프리미엄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위프트는 성능에서 조금 아쉽죠. 물론 G14도 비싼 제품이 있지만 그래도 성능 대비 구매 각이 보인다는 게 위 제품들보다 반발자국 앞서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14형에 1.7kg 수준인데 좋다고 하는 건 다 때려박은 수준이잖아요. 성능에 대해선 제가 입이 100개가 있어도 징그럽겠죠. 아무튼 성능 얘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최상위권 제품 중 하나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어댑터가 없어도 반나절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성능의 배터리 준수하다고 봐야죠. 또 디스플레이도 세격대가 아주 만족스럽고요. 전작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개선이 된 모습이죠. 돈을 더 쓰더라도 휴대성이 강조가 되면서 좋은 성능의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싶다. 거기에 브랜드 이미지도 좋았으면 하고 게이밍 노트북의 감성도 한 꼬집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라이젠 플러스 라데온 조합이다 보니 AMD 친화 게임에선 우위를 보이고 반대로 친엔당, 지포스 호환에 중점을 둔 게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판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쿨링 시스템도 15형, 17형 사이즈에 비해 물리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발열 제어가 아쉽다는 얘기가 될 테고요. 화면 밝기도 50니트 이상 차이가 나야 할 이유가 딱히 없는데 이 부분도 체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컨텐츠를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하지만 생산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라라 조합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실례를 들자면 오큘러스 VR 게임 개발 장비로 에이수스 ROG G14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지포스보다는 세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성능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요, 호환에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요런 부분까지도 알고 있다면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각이 나올 거라고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줘서 생유 감사합니다.